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후보들 사이의 견제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할 공약을 확정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나마도 재탕, 삼탕이 많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막강한 중심 타선과 외인 용병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를 공동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판도가 초반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선수가 교체됐는가 하면 민주당 후보들끼리는 상호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천 전 대표는 제가 부족해서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역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손학규 두 전 대표의 양자 대결로 가는가 싶었는데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갑자기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선 불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학규, 안철수 두 후보 측은 경선 룰을 놓고 구태의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구태라고 하는 그런 공격 자체가 구태인 거죠. 아주 그냥 구태라는 프레임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태죠. 민주당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고 압박하며 무제한 자유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의원협의회에서 하는 그 광주 토론회 또 사실은 또 불참하시겠다고 해서 그 역시 또 무산이 됐는데 저는 토론장 밖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문 전 대표 측과 안희정 충남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가 접전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문 전 대표 측은 역선택이 반영됐다고 주장했고 안 지사 측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느새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봄 기운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꽤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 1.5도를 비롯해서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이 14도, 내일이 1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스카프나 머플러로 보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조특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일찍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시작돼서 3월 29일쯤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벚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과 화순, 나주 영하 4도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영광 10도, 장성 1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성이 13도, 구례가 14도로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지역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지역이 요구하는 현안들인 것인데 얼마나 새로운지 또 지역 실정에 꼭 맞는 것들인지는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지역 대선 공약은 17개입니다.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도시,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것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5.18 진상규명을 담은 정부 보고서 채택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 고속철 건설과 국가가 주도해 광주 군공항을 이전시켜주는 대신 그 자리에 신성장 산업밸리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광주는 의롭고 당당했던 만큼 넉넉하고 후손들이 살만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핵심 공약 20개와 각 지역별 공약 32개를 확정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을 동북아 해양수산과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로 해줄 것과 나주 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것, 그리고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것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중일 5개 나라의 송전망 건설이라는 원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시속 1200km가 넘는 미래 교통수단 실험장을 만들겠다는 사업 등이 눈에 띕니다.
다듬고 해서 총 60개 과제를 우리 전라남도 정식 대선 공약.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공약들 중 일부는 4년 전과 9년 전에도 등장했던 공약이고 또 일부는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대선 후보들이 매력으로 느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치권 찬반 논란으로 비화된 광주 신세계 특급 호텔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신세계에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신세계 측에 공문을 보내 교통대책과 중소상인 상생 방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 MOU 체결 당시 250실 규모의 객실이 200실로 줄었다며 당초 규모대로 늘려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한 베이징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광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무한 베이징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아시아나는 무한 베이징 노선을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무한 상해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는 중국 동방항공 역시 탑승객 감소로 운항 횟수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듭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위탁을 받아 교원을 채용하자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학재단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선발하거나 3개 이상의 사립학교 재단이 공동으로 신규 교사를 뽑자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수 교원도 채용을 하고 사립학교의 어떤 그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해 주는 게 있고요. 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만 공동 주관으로 치르고 면접부터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위탁 채용에 따르는 사립학교에 정교사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단 쪽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 선발권까지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투명하게 하는데 좀 직접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립학교 재단 측은 다음 달에 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25만 6천 원보다 낮은 22만 8천 원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4%포인트 감소한 64.8%로 조사됐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새 이사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구성원들이 국민공익형 이사제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회 선출직 공직자나 전국적으로 신망받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공익형 이사제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일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혀 오는 16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1930년대) 구소련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한인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광주에는 이런 교포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 마을도 있는데요.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박영수 위원장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인들에게 강제 이주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고려인들은 이제 조선족과 달리 이 민족의 뿌리가 뽑혀버린 아주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사건은 이 80년 전
1937년 구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 2천여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는 나그네 신세가 됐는데, 이런 한 맺힌 역사,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80주년에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주에 사는 고려인들 법적 지위를 회복해드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 이런 점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네, 강제 이주 그럼 80주년을 기념해서 광주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준비 중인가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고려인은 누구인지,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하고 또 그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같이 더불어 사는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인 마을 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고려인의 그 문화와 역사, 음식을 체험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요.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인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회, 그리고 공연, 고려인 영화제, 이런 이제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고려인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관련 법규 개정, 청원 운동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광주에 이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모여 계시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고려인에 대한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데 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고, 새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세들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광주에 대한 소문이 중앙아시아에 좋게 나면서 이렇게 광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여기에 살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이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고려인들, 우리 동포들인데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곳에서 취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 네. 특히 심각한 것은 이제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됐을 때 치료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좀 후원의 손길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에서도 고려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고려인들은 이제 조선족이나 세터민, 이주 노동자들과 달리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그리고 각계각층 사회의 각계각층이 보이지 않는 후원의 손길로 현재 메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료와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언론, 지역사회가 함께 거들어서 이 일을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먹밥을 나누고 그리고 헌혈을 함께 피를 나누면서 살았던 곳이 광주였습니다. 바로 그게 광주 정신입니다. 한두 번 행사가 아니라 고려인 마을이 광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 애정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1번째 우승 신화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막강한 중심 타선과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린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 첫 시범 경기. 올 시즌부터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최영우는 첫 타석에서 초구를 받아쳐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나지완과 김주영 역시 홈런을 터뜨리며 올 시즌 몰라보게 달라진 중심 타선의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운드의 새 얼굴인
외국인 투수 팻 디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안정된 제구력을 선보이며 올 시즌 든든한 선발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My biggest goal is to every time I take the mound, go out there, compete, and give the team a chance to win. I don't really set numbers goals for myself. I know that if I go out there and I compete and give it everything I have, that the numbers will be there at the end of the season. 새로운 외국인 타자 로저 버나디나 역시 3번 타석에 들어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지만 빠른 발을 무기로 외야 한복판에서 폭넓고 안정적인 수비 솜씨를 뽐냈습니다. 2년째 기아 유니폼을 입고 있는 헥터 노에 씨는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기아 마운드 원투펀치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 첫 게임에서 화끈한 중심 타선과 외국인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분 좋은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 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 간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식적인 논의 없이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고 있다며 금호 타이어 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 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에게 중국 더블스타와의 계약 조건을 통보함에 따라 박 회장은 다음 달 13일까지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가 임금 및 단체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2.5% 인상, 경력금 150만 원 지급, 임금 체계 조정 등입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동안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과 여성재단 등 새로 선임될 기관장에 맞춰 5개 위원회로 구성됐고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특위는 광주시의 청문회 개최 요청이 들어온 뒤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과 교수 등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동경식품박람회를 탐방했습니다. 장성군이 농촌 지역 6차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구례군이 제9기 친환경 농업대학 개강식을 갖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광주은행이 KJ카드 이용 고객 가운데 개인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KJ카드 쏠쏠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평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주변 지역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도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한평군 대동면 98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섭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 150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농촌 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영암과 충북, 괴산 등 전국 33개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한평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이곳 한평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4곳 480호를 금년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2,000호씩 신규 물량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주변 지역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평 임대주택 반경 0.6km 인근 지역에 마을 개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을 가로지르는 대동로를 따라 보행로를 확장하고 생활문화센터도 조성합니다. 행복마을권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마을이 발전되고 우리 마을 주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평 공공주택단지 건설 공사는 오는 2018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관광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3개 시도가 구성한 호남권 관광 홍보단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등을 상대로 관광 홍보를 한 뒤 오는 17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 시도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보완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꽃은 피었다 말없이 진다고 하지만 이번 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 따스함이 깃들어 있는 봄 나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상용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추천을 한다면은 그 블루베리라고 있거든요. 그냥 심어만 놓으시면은 큰 관리 없이 텃밭이나 이런 어떤 부지가 없어도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이제 그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3월 초부터 그 4월 한 중순까지 해서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좀 쉽게 설명하면 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나무를 옮기는 것이 가장 그 나무의 생육에 그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상태에서 나무를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봄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주리안이라든가 뭐 히아신스, 뭐 프리뮬러 그런 종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고요. 지금부터는 뭐 페라고늄, 오보코니아 그런 종류의 꽃들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를 보고 따스함을 느끼듯 봄 나무 시장에 오셔서 이 봄 안고 가신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어느새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봄 기운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꽤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 1.5도를 비롯해서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이 14도, 내일은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계속해서 건조특보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빠르게 피겠습니다. 다음 주 제주도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광주에서는 3월 29일쯤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이 영하 2.9도, 담양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보성 13도, 구례 14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5m로 물결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봄나들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